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수십 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과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관리 감독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VOA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함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와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북한과의 역사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정상 차원의 첫 비핵화 약속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선 백악관으로 문의해달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수십 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과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의 국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 또는 주권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UN 비소속 기구 35곳과 UN 산하기구 31개 등 66개의 국제기구와 기관, 위원회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회원국 혹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자금을 지원 또는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국제정부 간 기구와 협약 그리고 조약에 대한 검토 이후 이뤄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번 탈퇴 조치가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앞세우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다루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자금 지원과 관여를 종료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해당 목적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관리 감독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오래 관리 감독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 달,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훨씬 더 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현재 베네수엘라를 이끄는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재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석유를 사용할 것이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으며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반정권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열악한 경제 상황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더해지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대는 이란 정권의 회유책인 무상 배급까지 거부하며 자유와 존엄을 향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인 이란의 반이슬람 정권 시위가 8일로 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된 영상과 보고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이슬람 통치에 항의하는 이란 시민들의 거리 집회와 노동자 파업이 전국 여러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VOA 페르시아 서비스가 검증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보도에 따르면 남서부 파르스주의 샤르베스탄과 북부 길란주의 라히잔 등지에서 거리로 나온 시위대가 다른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는 또 노동자 파업이 이란 전역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은 북부의 길란주와 카지빈주, 서부의 쿠르디스탄주와 게르만샤, 일람주, 남부의 부르쉐주와 중부의 파르스, 이스마한, 마르카지주, 그리고 북동부 라자비 호라산주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며칠 만에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미 달러 대비 이란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시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시위 현장의 구호는 정권 교체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페르시아 소셜 관계망 서비스 X 계정인 USA 베 파르시는 8일 게시물을 통해 최근 며칠 사이 서부 도시 압다난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인 모습을 담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쌀포대를 찢어 내용물을 공중에 던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7일 외국 생산 무인 항공 시스템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드론과 부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 없이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FCC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모든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인증을 금지해왔던 커버드 리스트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외 조치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액티브 5와 전술용 스마트폰 등 드론 지상 통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그리고 프랑스의 파롯, 스위스의 윙트라 등 일부 드론 제조업체의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다른 종류의 드론 및 핵심 부품은 여전히 FCC의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 내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백악관은 7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운송,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국제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으며 세계의 주요 원자재 거래 업체들 그리고 핵심 은행들과 협력해 이러한 원유 및 정제품 판매를 실행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and the global. 레빗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정제품 판매 수익금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은행에 있는 미국이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돼 거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고 그 후 해당 자금은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미국에 넘겨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이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 발언은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규모 작전으로 체포한 뒤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